어떻게 보면 조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라서 설명드려요.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 주장을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다만 실형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집행유예가 나와서 피고인은 항소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만 실형을 선고하고 말았어요. 그 경우에 다시 상고를 하면서 무죄 주장을 해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 유죄다, 이렇게라도 판단을 해주면 좋겠으나 항소심에서 그 부분 주장을 안 했으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좀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판례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1심에서 무죄 주장을 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상고하면서 다시 무죄 주장을 하면 판단조차 안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어요. 판결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 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좀 이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어쨌든 피고인도 꼭 항소를 해두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송 행위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가 취하할 수 있고 항소도 제기했다가 취하할 수 있으며 상고도 마찬가지예요. 화해공고 결정에 대해 이의했다가 취하할 수 있고요. 강제조정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아니나 강제조정 결정의 정확한 명칭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에요. 과거에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름한다 라는 동사가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어 선생님들, 제 말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형사고소도 취하가 가능한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의 취소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형사고소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해 저만의 의견을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형사고소가 맞는 말일까요? 고소가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의견이고 다른 법률가들은 다른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형사소송법에서 형사고소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전혀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고소라고 검색을 하면 223조 이하에서 계속 고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법률가라면 고소라고 하면 당연히 형사적인 것이지 민사에서는 고소라고 하지 않고 소송 또는 소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요. 따라서 형사고소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의 중복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역전 앞이라고 하는 경우 전과 앞은 한자어와 한글로 똑같은 뜻이잖아요. 즉 역전이라고 하든지 역 앞이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역전 앞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 쇼츠에서 형사고소라는 말은 쓸데없이 중복된 단어로 볼 수 있다는 제 견해에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높으신 대법관님들도 쓰는 단어라 사실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 논리에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법에도 없는 표현이고 굳이 형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고소라는 것은 형사사건에서만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법원의 종합법률 정보를 들어가면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고소라는 검색어를 넣어보니 대법원 판결이 137건이나 뜨네요. 이렇게 많이 뜨는 것을 보니 정말로 법조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종합법률 정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